내가 촬영한 사진이 아닌데 합성된 나체 사진이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저를 찾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와 변호사 경력 합쳐서 올해로 15년차 법조 생활하고 있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그 연예인이나 일반인 얼굴을 나체나 성관계 영상에 합성해서 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요즘 조금 유행이라고 네, 맞아요. 하는데 네. 그것도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히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문이 성폭력법 제14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이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합성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기본적인 행위에 더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추가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이 아니라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얼굴 사진을 유포한 다음에 성희롱하는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그것도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법 요건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지 아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성범죄는 아니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은 일반 형사상 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진들의 경우는 대부분 익명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을 유포하잖아요. 가해자가 익명이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런 온라인상에서 이런 피해본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익명이어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준 그런 가해자들은 우리가 어차피 실명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이 사용한 아이디나 이런 별명을 특정해서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정확히 특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이 되면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 경찰에 소환이 되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장은 이 사람이 신원 특정되지 않아서 처벌로 이어질 수 없지만 사건을 중지시키게 되고, 정확한 용어로 기소 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지를 시키고 이후에 신원이 특정이 되면 다시 수사가 시작됩니다. 처벌 수위는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아직 사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서 얼굴을 합성해서 성관계 영상을 만드는 경우엔 최소 얼마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사례가 축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피해를 보신 분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내가 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 단순한 행위일지라도 이것으로 준 피해는 너무 크다는 점을 잘 부각시켜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성범죄로 고소를 하면 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어서 성폭력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같은 범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 어느 죄로 고소하든지 간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아셨으면 좋은 점은 반드시 범죄가 성립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손해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형사에서 말하는 불법보다는 민사에서 말하는 불법의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어도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사진이 유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부 다 삭제가 가능한가요? 사실 온라인에 유포된 모든 거를 예외 없이 다 삭제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유포가 된 거는 그 유포한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고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이런 추가 피해를 막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 방지법에 특별한 법 규정이 비교적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이런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에 해당 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 요청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가해자에게 삭제를 하도록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궁극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는 해당 사이트가 외국 사이트일 경우에는 협조를 요청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답답한 건 이렇게 해서 가해자가 안 잡히는 경우거든요. 물론 가해자가 잡혔다고 해서 피해가 없던 걸로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피해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은 가해자가 잡혀서 처벌 최대한 세게 받고 그 다음에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돈으로밖엔 배상받을 수가 없으니 사죄받고 돈 받는 게 최고인데 문제는 안 잡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안타까워요. 그리고 한번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는 이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올려서 IP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잡혀왔는데 끝까지 자기가 올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해킹을 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의심은 됐거든요. 왜냐하면 해킹 당했다고는 하지만 해킹 당했다고 시점 전후로 이 사람이 아니면 접속하지 않았을 것 같은 자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어요. 그럼 거짓이 나오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겠네요. 그럼 자기가 솔직히 다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이 나왔는데 끝까지 자기는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IP 추적한 걸 토대로 이 전후의 사정을 보면 그건 다 자기가 한 게 맞대요. 근데 요것만 이때만 해킹을 당했다고 하니 그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서 결국 재판에 넘겼고 아마 처벌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딥페이크는 더 이상 유명인이나 이런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성범죄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피해를 받았다면 반드시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경찰서 간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첫 단계에서부터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최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